그쵸. 이런 식으로 뭔가 증거라는 게 어느 타이밍에는 똑같지가 않거든요. 당연히 증거 자체로는 이제 뭐 처음부터 내든 중간에 내든 변함이 없겠죠. 하지만 증거를 내가 이제 내는 그 타이밍, 밀당을 잘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실책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저희가 주장도 하긴 하지만 그 주장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게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증거재판주의 아닙니까? 증거가 없는 주장은 믿어지지 않는 그런 허망한 외침일 뿐이죠. 주장이 그칠 뿐. 그래서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증거를 제가 이제 소송을 해야겠다, 형사든 민사든 간에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먼저 증거를 이렇게 싸그리 긁어 모으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끌어 모으잖아요. 팍팍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 모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과연 처음부터 다 내야 될까요? 처음부터.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쵸.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잘 알잖아요. 고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신청해서 고소장을 사본을 받아볼 수 있다. 이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증거를 첨부를 안 하고 그냥 딱 그 공소장에 있는 내용 형태로 그냥 범죄 사실만 딱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조사받고 내가 내 말에 맞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거의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고소장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어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뭔가 증거라는 게 어느 타이밍에는 똑같지가 않거든요. 당연히 증거 자체로는 이제 뭐 처음부터 내든 중간에 내든 변함이 없겠죠. 하지만 증거를 내가 이제 내는 그 타이밍, 밀당을 잘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실책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병우 변호사님이랑 이제 싸웠어요. 근데 제가 그 싸움이랑 관련해가지고 손병우 변호사님이랑 5년 전에 한 카톡 내용이 있어요. 오래가 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 핸드폰을 바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손병우 변호사님이 아하, 박성민이는 왠지 나랑 카톡한 내용 지금쯤 다 날아갔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없다는 걸 가정을 해가지고 진술을 막 했어요. 저도 고소장에다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왠지 뉘앙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게 고소장을 썼어요. 첨부 안 하고. 네. 그래가지고 손병우 변호사님이 정보공개 청구해서 고소장을 받아보면서 아, 박성민이 없구만.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호로록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짜라잔, 내가 사실 5년 전에 이거 꺼내놔서 보관하고 있었지 해가지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내버리면은 그때부터 손 변호사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그때부터 제가 하는 말은 진실이고 손 변호사님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제가 이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증거를 이제 어느 타이밍에 내느냐.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증거가 너무 빼박이요. 예를 들어서 이 변호사님이 저를 때리는 그런 폭행 영상 그걸로 고소를 했어요. 폭행으로. 근데 이 변호사님 저를 때리는 CCTV 영상이 빼박으로 있어요. 그럼 처음에 내든 뭐 중간에 내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도 어차피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그냥 처음에 내는 게 낫지. 나중에 내면 귀찮아요. 그쵸. 처음에 그냥 내야지. 이런 식으로 증거를 어느 타이밍에 내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단순히 증거를 내는 타이밍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실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 뭔가 미묘한 뉘앙스 싸움도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알겠어요. 뭐 증거를 처음부터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중간에 내는 경우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요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처음부터 내고 어떤 거를 중간에 내라는 거예요? 법칙이 있나요? 딱 정해진 게? 사실 그 당사자의 자유니까 뭐 그거는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죠. 그렇죠. 정해진 건 없죠. 그쵸. 이제 뭐 특정한 죄명 아니면 죄명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사실관계는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의 캐릭터, 상대방이 엄청나게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랑 엄청나게 이제 그 즉흥적이고 감정에 휩쓸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대놓고 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당히 조곤조곤하게 상대방을 도발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방식으로 결정적인 증거는 살짝 이렇게 숨겨놨다가 도발을 유도해서 난리를 치게 하고 그 이후에 짜라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증거를 뭐 뜬금없이 영상 찍어가지고 뭐 언제 내는 거에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가르쳐주면 어쩌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거죠? 그거는 뭐 어쨌든 이제 사건마다 좀 다르긴 한데
진짜 궁금하면은 뭐 상담 받아보실 결정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보통 진술을 이제 하러 가셨을 때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수사관이 제출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때쯤에는 적어도 이제 제출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늦게 내면 또 이게 뭐 왜 이제 와서 내느냐 또 이럴 수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늦게 내면은 또 이게 상대방이면 분명히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이제 뭐, 아니 처음부터 안 내고 왜 이제 내냐, 이거 주작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수사관도 사실 수사관은 사람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게 사건을 처리해가지고 검찰에 넘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사 대충 마무리되네, 송치해볼까 하는데 갑자기 결정적인 증거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관도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밀당은 하되 너무 지연돼서 내지는 마시라. 물론 이제 새로운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죠. 고소하기 전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약간의 밀당은 가능하지만 너무 늦게 내지는 마시라. 그리고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보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그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행정, 뭐 모든 그 법률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 그 증거의 그 제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이제 소송 진행과 관련해서 꿀팁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